아,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기실에서 졸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음, 뭐 그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정교과로 시험을 좀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 뭐 그 정도만 이제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정교과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물리 1, 물리 2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물리 1이 물리학이 됐죠. 그리고 이제 물리 2가 진로 선택이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이제 좀 많이 쉽게 이제 좀 개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은 이게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이제 받으신 그 핸드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얘기를 할 건 없고 뭐 이런 게 이제 물리학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뭐 요것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셔서 뭐 굳이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물리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역학에 이제 회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부분을 이제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이제 바꿔 표현하면 뭐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물리 원이죠. 근데 이제 물리학으로 바뀐 건데 그걸 이제 조금 쉽게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뭐가 들어왔냐면 축전기가 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이게 교과과정 개편되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표가 뭐였냐면 실용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전기가 들어왔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이제 물리를 좀 현실에 좀 적용할 수 있게끔 한 교과 과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좀 빠졌냐라고 하면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빠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잠깐만 해석을 해드리면 상대성 이론을 좀 쉽게 이제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학에서 뭔가 들어오고 이제 현대물리에서 뭔가가 빠졌다는 건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를 좀 쉽게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세부적인 건 그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단원별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틀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진로 선택은 뭐 이제 이것도 역시 핸드북에 있는 내용이지만 뭐 이런 단원들이 들어왔다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좀 약간 어렵게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리투라고 하는 것들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현대물리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사실 이제 이게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고 이게 이제 공청회가 막 진행이 되면서 막 그 이것들이 작업이 일어났던 게 뭐 이제 전 정권이죠. 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5세부터 초등학교를 입학시키자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좀 일찍 입학을 시켜가지고 좀 일할 사람을 늘리자라는 취지였었거든요. 그 5세 입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떤 분야에 일할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한 거냐면 반도체 분야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얘기가 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분야에서 요즘에 이제 양자역학이 굉장히 많이 중요했죠. 왜냐하면 선폭이 1나노미터 이하짜리가 지금 이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양자역학으로밖에 사실 해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물리2, 요즘에는 이제 진로 선택, 요게 좀 많이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생각하신 학생들은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거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금 이제 예비고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런 내용은 아니고 예. 잽싸게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어떤 채널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 결국에는 수능은 통합과학으로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통합과학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만만하게들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서울대라든가 뭐 여러 학교들에서 이젠 정시도 면접을 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취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통합과학 수능이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나올 예정이냐면 말 그대로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 문제인지 화학 문제인지 생물 문제인지 지구과학 문제인지 그거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식을 동시에 묻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설명하고자 하는 이 페이지가 뭐였냐면 이거 이제 화면 하나를 캡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산화환원이면 옛날에는 그 화학에서 이제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통합 과정으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갈 거냐라고 하면 광합성을 가지고 이제 산화환원에 대한 이제 과정을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광합성에서 광전 효과를 물어보죠. 그 과정 중간에. 그러니까 물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광합성 문제니까 이거 생물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 화학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알고 보니 물리 문제일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의 문제들, 통합형 문제들이 좀 나올 예정이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주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트렌드들을 살짝 보시면 EBS 교재를 보면 이걸 이제 확고하게 좀 아실 수가 있어요. EBS 교재가 그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단원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단원별로 뒷부분에 이제 통합형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문제씩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냐?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EBS 교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통합형 문제가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실제로 이제 출제 방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뭐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통합과학을 이제 화학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생물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학원에 있다 보면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좀 들리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물리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인 이 과정의 논리성을 다 연결을 시켜 주어야만 통합형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건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은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어, 원래는 학교 이름을 좀 공개를 했었어요. 공개를 했었는데 이 학원은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 이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다가 그 이게 학교 측 관계자분이 이제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항의를 좀 학원 측으로 좀 하셔가지고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에 있는 어떤 학교의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내신 대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이제 보고 문제를 풀어주고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기는 보기 1, 2, 3, 4, 5라고 나왔지만 저는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으로 했지만 사실 질문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보셔도 거의 유사하죠. 예. 사실 문제를 읽어보시면 더 기가 막힐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사실 숫자도 별로 다르지 않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왼쪽은 실제 그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왜 저게 이제 되게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게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도 계실 수 있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좀 극성맞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못 견디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민원이죠. 그래서 문제 방향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걸 출제를 하는 순간 민원에 좀 시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부에서 지침이 어느 정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시행했던 문제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출제를 하는 거를 권장한답니다.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이제 저걸 좀 참고를 많이 했냐면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들을 일일이 다 보고 학교 시험 문제랑 좀 비슷한 이제 유형 쪽을 찾아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랑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예, 이게 학생이 이제 보내준 건데 예, 92점 맞았다고 이제 보내줬는데 그 참고로 물리는 92점인데 수학은 34점을 맞았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학이랑 물리 점수는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점수가. 수학 점수 좋으면 보통 물리 점수도 괜찮고 예, 역으로 예, 이제 물리가 좋으면 수학도 좋고 뭐 보통 이렇죠. 그런데 물리 점수가 좋고 수학 점수가 안 좋은 이유는 이 학생이 어떤 한순간에 실수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어서
딱 그 푸는 패턴만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좀 본 케이스인 거죠.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점수는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도 하나 이제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뭐 나름의 자랑이지만 근데 이제 보시면 그림도 똑같고 사실 문제도 거의 유사하죠. 네. 근데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은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의 출처는 평가원에 있는 이게 시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제 따와가지고 이제 실제 해봤던 건데 선생님도 이제 같은 곳을 좀 참고를 하신 모양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똑같은 실험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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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나왔네요. 똑같은 실험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한 케이스인 거죠. 예, 사실 뭐 예, 이것도 같은 실험이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똑같이 분석해가지고 이제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점수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드릴 수 있다. 내신 문제까지는. 다만 이제 그게 수능이 됐다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내신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물리학 수업 시간. 네. 예,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이러하고요. 예. 나름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리올림피아드를 25년 동안 했는데요. 2000년부터 2005년, 2025년까지 매년마다 예, 최우수를 받은 학생이 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화분 중에 2018년도 화분이 가장 커서 하나 넣어봤어요. 네. 저게 사실 사진이어가지고 좀 실감이 좀 안 나실 텐데 여기서부터 천장까지 거의 돼요. 네. 작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맨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예, 저도 그냥 하나 해봤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쌍둥이인데 한 명은 서울대 의대를 갔고 한 명은 카톨릭대 의대를 갔네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 설명회를 다녀보셨겠지만 저 이렇게 핫 이슈가 되셨던 그분 사진은 처음 보실 텐데 네,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던. 근데 저게 뭐냐면 물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가 되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만찬을 합니다. 네, 근데 저 학생이 사실 저걸 안 찍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의 홍보를 위해 제가 특별히 가가지고 찍어드리겠다며. 근데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소리 질렀다가 경호원한테 이제 끌려나갔던 그날이어서 사실 이제 전날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홍보를 위해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야 또 일로 와 그러더니 사진을 찍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던.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배출한 아주 실력 있는 선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한 장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기존의 물리원보다는 좀 쉬워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신 정도는 문제를 찍어서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다만 그게 수능이나 대학 면접이나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 예, 그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신까지는 강남권 내신까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예,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